네, 일체유심은 보통 우리가 맘먹게 달렸어. 이제 그 말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네, 말입니다만 그 말만 갖고는 지금 그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체유심은요, 저기 장사꾼들도 다 하고 맘먹기 나름이야 뭐 대박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체유심은 불법의 정수죠. 법공의 극치죠.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도 보고 들리는 이 모든 것도 내 마음 중에 오감의 작용이다. 울고 웃고 하는 건 내 마음 중에 감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저렇게 개념, 이름을 붙이고 이것도 오감만으로 우리가 알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생각도 우리 마음의 작용이다. 생각, 감정, 오감 빼고 나면 없어요. 예, 결국 일체 만물이 내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말로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승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걸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잘 하시는 분도 이제 당연히 계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일체 유심이 다른 말로는 마음 뭐죠? 일체 개공 뭐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인데요. 온 개공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세요. 요게 유심이라는 거는 공이라는 거는 요놈도 결국 내 오감의 작용이고, 그쵸? 오감의 작용이고, 오감은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거는 나로부터 나왔고, 내가 원래 공이에요. 내가요 본다 듣는다랑 만나질 않아버리고 그냥 나로만 있으면 우주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별도 못 붙어요. 그러니까 공인 거예요. 없어서 공이 아니라, 그쵸? 없다면 또 없다가 붙겠죠. 이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잣대도 잴 수가 없어요. 상대성이 없으니까. 근데 요놈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요놈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고 우리의 뿌리네 참나네 뭔 말을 붙이는 거죠. 원래는 그냥 공인 거죠. 근데 이놈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우리 마음 보면 한 생각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나라는 그 공에서 나와요. 불쑥 나와요. 그냥 배고파 그냥 나와요. 명상 잘 하시고 참나로 계시다가 불쑥 배고프다 그만해야지. 어디서 갑자기 한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요, 보세요. 배고파 하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 단어들 간에 공간을 차지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라도. 시공의 기본이 나타나질 않으면 우리는 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 상대의 어떤 배고픔이라는 나의 짝이 또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시간, 공간, 나와 남, 어떤 인과성 이런 게 동시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우리 명상을 자꾸 하면서 실험해 보시면 일체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나타나요. 이렇게 우주도 나왔겠구나 하고 예전에 어른들이 자기 마음을 연구하다가 우주 태초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거 아는 거죠. 내 마음을 분석하다가.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다 하지만 결국 그 원리는 이건데, 많은 분들이 설법을 하실 때 잘못 하시는 게 일체가 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은 입자 이전에 공으로 들어갑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얘기를 백날 들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의 자부심도 증장이 안 되고 지혜가 느는 것도 아니고 뭐 일반인 요즘 예전에는 그게 신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거 상식이죠. 그냥 상식이죠.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불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철학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늘 경고드리는 게, 그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세계는 오감의 세계지, 지금 오감 너머에 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단 그분들도 철학을 했다면, 명상을 했다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라는 이유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현상계, 이원성의 세계를 다루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이원성이 본래 공에서 나왔다 하는 그 공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가 아니니까. 예. 왜냐면 그분들이 탐구하는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분들이 말하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단 그분들도 철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일체유심의 도리를 안다면 이제 과학과 접목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는 영역이고, 다만 분명히 다르다. 분야가 다르다. 과학적으로 공을 설명하고 나는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과학적인 공이란 건 내 오감 중에 허공에서 어떻게 만물이 나왔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것뿐이지 벌써 오감 이전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좀 엉터리 과학자들은 이 공이나 영혼을 자기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과학으로. 그 과학의 영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데 대가들은 안 그러세요. 제가 들어보면 대가들은 그 과학을 진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요. 그 분야의 대가들은요. 언급을 안 합니다. 예, 알아요. 자기 영역 밖이라는 걸 정확히.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대가들은 아는구나. 대가들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내 영역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실험실에서 하는 과학은 자신 있지만 이 사회과학, 인문과학은 내 영역이 아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솔직히 계산 못하겠다 그랬어요. 상대성 이론보다 어려운 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 그 뭐죠? 서양의 최고 그 생물학 전문가인 그 교수님은 박사님은 나는 생명이 일으키는 현상을 연구하지 생명 자체는 내가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게 맞죠? 최근에 그 이희소 씨랑 같이 공부하시고 그 서양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입니다. 물리학의 대가신데 이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희소 씨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얘기 뭐. 근데 얘기가 힘이 있고 자명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영혼 얘기를 물어보니까 영혼은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다. 끝이에요. 그건 영혼은 근데 이제 이 서투른 과학자들은 자꾸 영혼을 입자니 양자니 막 해가지고 쪼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자기들이 다루던 그걸 가지고 영혼에다 대입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런 게 아닌데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후련해져요. 근데 저만 혹시 제가 과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고민하는데 그런 대가들 말을 들으면 내가 맞게 보고 있지 하는 자신이 더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중간하게 철학과 과학을 짬뽕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막 섞어버리니까요. 그럴싸한데 제가 들으면 의심이 나는 영혼은 당신들이 연구할 그런 영역이 이미 영혼만 해도 생각, 감정, 오감만 해도요. 과학의 영역이 이미 아니에요. 사실은. 과학자들은 뇌까지 연구할 수 있지 뇌 너머에 대해서는 벌써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뇌 너머에 들어가는 물리학자들은 이제 심리과학자들, 마음의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 감정, 오감까지 추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 감정, 오감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몰라요. 그럼 결국 그거는 공이고 말할 수 없어서 공이고 무입니다. 천부경이 하나가 무에서 나왔다 할 때 무가 없다가 하나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할 수 없음이에요. 무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우주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세계, 계산할 수 없는 그 세계. 거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하나가 나왔다. 근데 그 하나마저도 사실은 계산할 수는 없는데 추측할 수는 있죠. 뭘로 추측하냐?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생겼다. 그러면 뿌리, 근원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갖추고 있는 뭔가가 있다. 이제 여기서 추측하는 겁니다. 현상계를 보고 나온 자리를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계가 없다면 추측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는 늘 무인데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무는 늘 무인데 무에서 하나가 나왔다. 그 하나가 나오게 되면 하나가 나오면은 이제 만물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가 만물을 다 만들지라도 무가 근본이다. 본래 없다. 이게 우리 민족 예전 선조들이 생각했던 사유입니다. 이 진리죠. 우주를 우리 마음을 연구해서 깨치신 거겠죠. 똑같아요. 불교도 그게 우리가 훨씬 먼저입니다. 한 10,000년 전에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최소 고조선 서진 5,000년 10,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5,000년 지나서는 나라가 서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서서 거기서 이런 가르침이 퍼졌다 하는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그걸 또 깨치신 겁니다. 공하고는. 또 부처님이 못 밝히신 거는 또 500년 뒤에 대승보살들이 나와서 또 마음을 연구하다가 마음이 공하고 일체가 마음작용인데 대체 왜 일체를 내가 나누고 있는가? 사랑하고 공하니까 사랑해야겠다라는 공과 자비라는 대승의 큰 이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이념이요 우리는 진즉 있었어요. 천부경 철학이 있으니까 홍익인간이 나왔죠. 일체가 공하구나, 무에서 나왔구나, 하늘님에서 나왔구나, 무를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하늘님에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뿌리에서 나왔구나. 서로 홍익인간 해야겠다. 이런 가르침을요, 원초적인 가르침으로 있었겠죠. 언어나 이런 게 우리처럼 정교하지 않았겠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어느 한 문화의 뭐 독점도 아니고요.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를 알아차린 인간들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 문화가요, 인류가 한 10,000년 지내보니까, 10,000년 안 살아봤다면요, 더 좋은 게 나올지도 모른다 하겠지만, 한 10,000년 지내보니까 인류가 그동안 생각해낸 것 중에 제일 기발한 것들이 그거예요. 제일 난이도가 높고 고품격의 진리들이 그거였다는 거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 다른 것들은요, 컴퓨터가 아무리 신기해 보여도 여러분도 조금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 다 체계적으로 배워가면. 철학은 어렵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너머의 세계에 대해 얘기하니까 벌써 접근도 어렵고 실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한 정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10,000년 전, 5,000년 전, 2,000년 전에 나오는데 요즘 참 어렵죠. 요즘 참나까지는 어떻게 접근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해석해내는 데는 아직 서툴러요. 예전 분들만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학당이 도대체 참나 알고 끝나면은 지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2,000년 전, 10,000년 전에 홍익인간이라는 결론을 냈던 그 정도로 이 참나를 투철히 알아야 됩니다.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까지 다 읽어내지 못하면, 공부를 좀 하다 말면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학당이 지금 계속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공의로만 이해하지 말고 공과 자비가 대승의 인연 맺듯이 우리는 참나와 양심 이렇게 두 개를 잡아야만, 이 두 개가 본래 하나라는 걸 알아야만 진짜 완벽한 인간의 길이 펼쳐진다, 우주에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자는 거냐? 그러면 우린 간단하죠. 몰라 괜찮아 하셔서 늘 생각, 감정, 오감 너머의 참나를 직시하고 만나고 접하고, 거기 입장에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우주를 해석해 보십시오 하는, 참나 입장에서 볼 때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마음일 뿐이죠. 이원성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분별이나 이런 건 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 입장에서 이 마음 경영만 잘하면 우리는 우주에서 제일 잘 산 겁니다. 우주를 개혁한다 그래도 결국은 내 마음을 개혁하는 거고, 다른 분들의 마음을 개혁하게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런 뭐 진리를 알고 내 마음부터 관리를 하면서 남의 마음도 이제 나랑 같은 원리를 갖고 있을 테니까 서로 도와서 이 우주가 좀 더 홍익인간이 구현되는 세계로 가게.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원성이라는 데서는 완성은 없습니다. 이원성이라는 거는요, 오늘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내일 불만이 생긴다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해서 끝내자라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고요. 완벽을 향해 우리는 나날이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더 진보한다라는 말이 이 우주의 진리죠.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원성의 세계는 본래 공하다, 이것도 진리고, 본래 공하면서 동시에 이원성의 세계는 매일매일 진보한다. 이 두 개를 다 잡으셔야만 현상계를 균형을 잡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잡아버리면요, 이원성의 세계는 공하다만 잡아버리면 현상계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공해가지고. 저한테 요즘 자꾸 오는 메일에 참나 아시는 분, 하루 종일 참나랑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너무 무료해 죽겠대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오는 질문은 이 경우고요. 또 하나는 이건 모르고 나는 매일매일 진보한다는 것만 하면요, 병 걸려요. 한국인들이 지금 이 병에 걸려서 못 쉬어요. 퇴근하고 영화 한 편 보실 수 있나요? 자기 개발해야지. 매일매일 진보해야 된다는 진보병에 걸려서 못 쉬어요. 자기 개발병. 공한 줄 모르고 개발만 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숨막혀집니다. 이 두 개를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체가 공한지 아니까 쉴 때 쉬면서 할 때 하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지구에 오기 전보다 지구가 나로 인해 더 풍요롭게 해놓고 가겠다. 이게 고사예요. 답이 어려운 건 아닌데, 예전 어른들이 했던 얘기는 이거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실감나게 느끼시면요, 공을 안다는 게 엄청나는 거라는 거 아십시오.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여러분이 지금 연구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홍익학당 강의 들으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신과학자라고 스스로 자부하시길. 정신연구원. 그래서 이렇게 물리세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하고는요. 너는 거기 전문가지만 나는 참나는 나한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근데 이제 참나만 알고 있는 또 과학자들 만나면, 정신과학자들 만나면 양심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하고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원들이 학당에서 많이 배출되시면 끝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꿈꾸는 지구는 보살들이 우글거리는 세계고, 보살들이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겠습니까? 연구요. 정신 연구하고 그 정신에서 얻어낸 아이디어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과학자들이 하듯이요. 자연계에 있는 법칙을 발견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듯이 정신과학자들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주의 법칙을 읽어내가지고 남한테 말 한마디 할 때, 행동할 때 그걸 써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치에다 써먹으면 정치가 잘 될 거고, 홍익인간 이념이 정치, 경제, 문화에 꽉 차겠죠. 그런데 완성이 없어요. 그게 다행인 겁니다. 우리 때에서 끝나질 않아요. 후대에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룬 성과물을 딛고 더 큰 걸 만들고 더 큰 걸 만들고 해서 영원히 발전할 거라는 겁니다. 정신과학도 물질과학과 함께. 물질도 당연히 발전해줘야.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 이런 얘기 여기서 끝나요. 근데 요즘 같으면요, 그거 뭐죠? 유스트리밍이 해가지고 전 세계에 중계할 수도 있어요.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질명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질명도 당연히 발전해요. 여러분이 보살인데 중생들이 걸어다니는 게 안타까워서 차 만들어주고, 차 타고 가는데도 불편한 걸 또 보고 안타까워서 그 다음 거 만들어주고, 다 이게 보살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보살심으로 만든 사람들만이 영원히 아이디어를 우주에서 끌어낼 수 있고, 인간이 좀 더 고급스럽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온갖 기술들을요, 보살들이 만들 거예요. 과학자도 보살이고, 철학자도 보살이고, 물질과학자도 보살이고, 정신과학자도 보살인 그런 사회로 만들어서 태어나면요, 제가 꿈꾸는 사회는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사회여야 돼요. 교육이 문제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나서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정치도 똑같습니다. 리더가 문제니까 국민이 나서다 보니까 더 이상해져요. 다 뭔 얘기냐면요, 원래는요, 훌륭한 정치는 국민들이 조금 더 정치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정치예요. 자꾸 민주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여러분이요, 정말 엉뚱한 엉망인 서비스 업체한테 맡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 업체한테 맡겼다면 왜 고민합니까? 맡기고 끝이지. 그쵸? 공적인 서비스인데 못 믿겠으니까 가서 보고 있고, 도대체 얘가 차 고친다고 하면서 부품 빼가는 거 아닌가 해서 못 믿겠으니까 가서 보고 있는 거지. 왜 도대체 못 믿으니까 그러지, 믿으면 왜 그럽니까? 그래서 진짜 최고의 정부는요, 국민이 조금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게 해주는 정부고,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이 학교 보내면 끝이지, 도대체 왜 선생님이 혹시 내 애만 촌지 안 줬다고 치우치게 내 애만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까, 그걸 왜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야죠. 근데 보살 사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또 서로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건요, 간단합니다. 양쪽이 서로 양심 노트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 안심이 좀 되실 거예요. 싸웠어요. 근데 난 양심 노트 써요. 근데 뭔가 불안하죠. 상대방은 안 쓰고 나를 지금 욕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쓰고 있다는 걸 근데 몰래 봤더니 쓰고 있어요. 상대방이, 남편이 쓰고 있어요. 좀 안심되지 않아요? 그럼 나도 더 잘 쓰려고 할 거고. 서로 이 신뢰가 생기면요, 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안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좀 안정을 찾을 겁니다. 지금 불신이 너무 크니까 절대 저쪽에서 나 좋은 일 안 할 거다 하는 걸 아니까 서로, 그러면 나도 이번 기회에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구는 겁니다. 서로 못 믿겠으니까요. 못 믿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악을 쓰고 하지 않으면 저쪽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국민들이 악 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저렇게 악을 쓰게 됐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관계에서 일방적인 게 없거든요. 왜 쟤는 왜 나만 보면 저래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 대학 때 아가씨가 자꾸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가 자꾸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꾸 나한테 반응한다라는 그것만 중요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혹시 내가
근데 결론은 그게 진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니까요. 혹시 왜 쟤는 나만 보면 저러는 거야 하는데 혹시 거울을 보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 볼 때 내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멸하는 눈빛일 수도 있고요. 그쵸? 이거 다 이게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쌍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도 서로 같이 양심 노트 쓰자. 이런 사회로 빨리 만들면 우리가 빨리 안정을 찾을 거라는 것도 홍익인간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이런 기본들을 좀 우리가 지키려면 이런 게 기본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기본이라는 걸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말 못 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방송에 나가서 하고 유튜브로 하고 해서 다 이제 듣고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는 못 하니까 좀 같이 하시죠.